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이 전국 검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건데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다며 오히려 검사들을 선동하고 들쑤셔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꼼수를 간파하며 끝까지 버티려는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는데요.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는 검사 의견을 묻는다지만 사실상 힘을 모아 수사청 설립을 막아보자는 반란 모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왔는데요.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는데 어떤 검사가 수사청 설립을 찬성할까요? 윤석열은 누가 봐도 뻔한 검사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다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고 또다시 정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과 같지는 않아 노골적으로 항명까지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임기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내부 반발까지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현재 검찰 내에서는 소위 윤석열의 역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즉 윤석열의 지나친 저항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된 검찰개혁의 성과는 어찌 보면 윤석열의 강력한 검찰개혁 저항의 산물이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민주당도 애초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만 생각했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그 일당이 하는 짓을 보니 6대 범죄마저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의 자승자박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그물에 걸린 고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나가기 힘들게 된다는 이른바 늪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의 역설은 검찰 내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앞당겨졌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면서 천하의 윤석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텐데요.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도 뉴스로 내보낸 윤석열 장모의 1,800억대 추모공원 탈취 공작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300억대 통장 잔고 위조, 20억 원대 불법 의료 행위 등 윤석열 장모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장모가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일당은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자기 가족은 엄청난 비리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있는데요. 차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또한 핵폭탄급입니다. 옵티머스 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골로 보내려던 검찰은 수사를 해보니 오히려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수사를 덮어버렸는데요. 그 바람에 피해가 1,000억에서 1조 6천억으로 늘어난 거죠. 윤석열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공수처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 외 윤대진 사건,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증인 위증 교사 사건 등 규명돼야 할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역대 검찰청장 중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도 버틴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한데요. 윤석열 딴에는 조중동이 떠들어주고 국힘당이 도와주면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았던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쟁만 했던 부산 가덕도 공항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따라서 부울경 민심도 역시 문재인 정부다 하고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이제 지지 기반이 TK로 한정되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말이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덕도 신공항법에 찬성한 국힘당 의원들의 꼬락서니가 가관인데요. 그 와중에도 TK 출신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니 이런 콩가루 정당이 있을까 싶은 거죠. 지리멸렬, 자중질환에 빠져 이합집산, 각계전투, 해처모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변해도
이 땅의 수구들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램저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해도 누구 하나 대놓고 반박을 못하는 국힘당의 역사관도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긴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도 일본 편을 든 그들이 아닌가요? 이 또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럴수록 그들은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수구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괴멸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윤석열의 똥배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떠나는 순간 그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윤석열의 만행은 반드시 응징되고 말 것입니다. 너희들은 촛불 시민을 잘못 건드렸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본 내용은 2월 28일자 국민신문 유양한 컬럼의 전문을 전체 인용 사용에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 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엎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